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인 4월 15일을 맞아 다음 달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악화에도 올 들어 남북교육 규모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수입물가 상승률이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김동석입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하락세로 이틀째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46%가 떨어지면서 2030선에 장을 마쳤는데요. 김종선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틀째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2030선대로 다시 밀려났는데 기관의 매도세가 강했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시황이 어땠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46% 하락한 2034.44의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고용 제조업 관련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관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개인이 1,517억 원어치 순매수에 나선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498억 원, 18억 원을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450억 원 매도 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 섬유의복, 종이목재 의약품 등이 하락했고 화학,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등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인방이 동반 약세를 보였고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중공업, 하이닉스 등도 하락했습니다. 반면 LG화학, 한국전력, 삼성생명 등은 올랐습니다. 종목별로는 현대제철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현대제철에서 품질 관리를 총괄하는 부회장을 맡게 됐다는 소식에 2.60% 올랐고 고려아연이 금값 상승 소식에 3.37% 상승했습니다. 상한가 7개 종목을 포함해서 363곳이 올랐고 하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451곳이 내렸습니다. 네, 오늘은 192개 상장사들이 일제히 주총을 연 슈퍼 주총대회였는데요. 이사 책임의 축소, 또 배당 확대, 집중 투표제 도입 등 그동안 여러 이슈들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종합적으로 어땠을까요? 네, 오늘 192개 상장사가 주주총회를 열었는데요. 장하송 펀드, 일명 장하송 펀드죠.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와 대주주 간의 표대결이 예고됐던 남양유업 주주총회에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오늘 남양유업 주주총회에는 시작 전인 9시가 되기 전부터 주주와 남양유업 임직원을 포함해서 100여 명이 꽉 들어 앉을 정도로 열기가 달아올랐었는데요. 하지만 사측이 제시한 안건이 그대로 통과되면서 이변이 없이 끝났습니다. 앞서 장하성 펀드를 운용하는 라자드 에셋 운용이 남양유업 측의 현금 배당을 회사 측 제안보다 25배 늘리고 집중 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고 KB자산운용, 한국밸류 자산운용 등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관심을 끌어모았었습니다. 그러나 대주주와 미래에셋매스 자산운용 등이 반대하면서 끝내 부결됐는데요. 집중 투표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 주식 한 주마다 선임할 수 있는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하는 제도로 수액주주가 연대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라자드 기업 지배구조 펀드 자문을 맡고 있는 이지수 좋은기업 지배구조 연구소 미국 변호사는 주주 제한 채택이 힘든 일일 것으로 예상은 했다며 남양유업이 주주의 의견을 전혀 숙고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주주들과 논의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 많은 기업들의 주주총회 결과도 나왔는데요. 포스코의 경우 원래 이사의 책임을 축소하고 사채 발행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정관 변경 내용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주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주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이사 책임을 감면하는 조항을 삭제한 포스코와 달리 현대제철,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한라건설, 만도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은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관 변경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지난 2004년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했던 LG화학은 이날 주총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켜서 일각에서는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일부 기업에서는 소액 주주들의 시위로 이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던데요. 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KT 주총 현장에서 일부 소액주주들이 이석채 KT 회장의 재선임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소란을 빚었는데요. 이석채 회장은 이날 3년 임기로 연임에 성공했고 앞으로 3년간 주당 2,000원 이상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경영 방침을 유지했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아무런 잡음 없이 주주총회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부문의 호전을 바탕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LG전자의 경우 불과 23분 만에 주총이 끝났고 현대자동차도 40여 분 만에 이사의 책임 한도를 연간 보수의 6배로 제한하는 정관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현대차 주주총회에서는 미국 시민인권위원회 대표인 웨이드 핸더슨 씨가 발언권을 얻어서 현대차가 진출해 있는 엘라바마주에서 인종차별적인 이민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현대차가 주정부를 압박해달라고 요청해 최근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케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을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인 4월 15일을 맞아 다음 달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주석 생일을 맞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광명성 3호는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 관측 위성이며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강성국가 진입을 선포하고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유예를 미국과 합의한 상태에서 합의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관계 악화에도 올 들어 남북교역 규모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 2월 남북교역액은 3억 2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2억 3,500만 달러보다 36%나 증가했습니다. 대북 반출이 1억 6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8%나 급증했고 대북 반입도 1억 6천만 달러로 25% 늘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에도 남북교역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개성공단을 매개로 한 남북교역이 올해 들어서도 계속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방침을 정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하거나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장진수 전 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청와대가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이후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재수사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되면 청와대가 불법 사찰 사건 은폐에 개입했는지의 수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수입물가 상승률이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보다 5.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2010년 4월 5.1%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지난해 수입물가가 이미 많이 올라 2월 수입물가 상승률이 다소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입 물가에서 비중이 큰 석유 제품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10에서 30% 수준이어서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주 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캠핑, 낚시와 같은 여가용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은 캠핑, 낚시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여가용품 매출이 품목별로 최대 7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최근 2개월간 캠핑용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늘었고 낚시용품 매출도 200%나 뛰었습니다. 청소년의 유해 음란물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8월부터는 주민등록 번호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에서 성인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동영상의 색상과 움직임, 소리 등으로 음란물 여부를 인식해 차단하는 첨단 기술도 개발돼 보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습니다.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 대상 지역에서 구의 그리고 자양 지역이 구역이 해제된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부 박홍용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한강변 정비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구의 자양 유도 정비구역이 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09년 한강 공공성 회복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한 한강변 일대 초고층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현재 압구정, 여의도, 이천, 성수, 합정 등 5개 전략 정비구역과 망원, 당산, 반포, 구의자양, 잠실 등 5개 유도 정비구역 등 총 10개 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결국 방점은 한강변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 구조를 광역적으로 개편하는 데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해제 추진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지난 2009년 한강 공공성 회복 사업이 발표되면서 개별 사업이 보류되거나 무산된 적은 있지만 정비구역 전체가 해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광진구는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및 건축 허가 기준 강화 지역 해제안에 대해서 지난 2월 공고를 내고 최근 주민 열람을 마쳤습니다. 재개발 등 정비 사업 과정에서 과도한 지분 쪼개기 등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것인데요.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기 위해선 구역 내 건물들의 노후도를 충족해야 되는데 이번 구청의 공고는 개발 행위를 가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단독주택이나 원룸 등의 건립이 가능해져 사실상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자, 광진구와 같이 해제를 추진하는 구역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문제는 부지가 수십에서 수백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만큼 각 구역에 포함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제각각 다르다는 것인데요. 수십 년 전부터 그 지역에 터를 잡고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시던 분들은 현재 받고 있는 월세 수익에 만족하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필요가 없고 또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부담스럽고요. 아울러 추가 부담금을 낼 자금 여력도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청자분들이 여의도나 용산구 서부이촌동을 지나실 때 아파트에 걸려있는 현수막에서 쉽게 보실 수 있듯이 재건축 재개발에 찬성은 하지만 기부 체납, 즉 아파트 층수를 높여주는 대신에 조합이 가진 땅의 일부를 국가에 헌납해야 하는 비율이 높다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시의 계획에 맞게 건물을 매입해서 투자를 하거나 정비 계획을 조율했던 사람들은 수년째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 투자했던 금융 비용이 눈덩이같이 불어나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조언을 하던가요? 일단은 오세훈 전 시장 임기 시절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무리하게 광역적으로 묶었다는 데에 전문가들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뉴타운 출구 전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던 서울시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한강변 초고층 개발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광역 재개발을 통해 기반시설 비용을 충당하고 공공에게 한강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당초 취지는 좋았지만 무엇보다 주택 경기가 하락하고 있고 주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배치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각 구역별로 개별 재정비를 할 곳과 광역 개발을 할 곳을 선별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사업이 자꾸 변동성이 생기면 투자 목적으로 접근했던 분들은 참 곤혹스러울 것 같다 싶은 이런 염려가 듭니다. 자, 지금까지 박홍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협법 개정으로 지난 2일 출범한 NH농협은행이 퇴직연금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NH농협은행은 새 출발을 기념해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여행, 쇼핑 등을 즐길 수 있는 경품 이벤트를 엽니다.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700여 명에게 여행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농산물 상품권 등을 제공합니다. 국민카드가 결혼이나 가족 나들이를 준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봄맞이 이벤트를 엽니다. 가전제품을 사면 최대 60만 원의 캐시백을 제공하고 놀이공원 이용권도 50에서 60% 할인해줍니다. 해외여행 고객들을 위해서는 오늘 4월 말까지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최대 25만 원의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유로 2012 공식 후원사인 현대차는 레알 마드리드 소속 골키퍼 이케르 카시아스 등 5명의 유럽 축구 스타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현대차는 현지 시간 1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발대식을 열고 카시아스와 더불어 루카스 포돌스키, 카림 벤제마, 쥐세페 로시 등 홍보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팀 현대라는 이름으로 온 오프라인 광고에 출연하는 등 마케팅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배우 이민정이 LG전자 트롬 세탁기의 새 광고 모델로 출연합니다. LG전자는 깨끗하고 밝은 모습이 트롬 세탁기 이미지와 부합해 모델로 기용했다며 이달 하순부터 이민정이 출연한 새 TV 광고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정은 CF에 사용될 광고 배경 노래인 트롬6 모션송도 직접 부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생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